자, 일단 제목은 저희 커뮤니티 운영자의 3인방 투게더 토크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만든 자료에 이제 이 타이틀은 AI 커뮤니티 이야기였어요. 예, 그래서 커뮤니티 이야기를 조금 할 거고요. 소개를 그래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죠. 그 세 명이나 이렇게 나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일단 저부터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SK텔레콤 기업문화 탤런트 팀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아마도 여기서 HR 소속의 커뮤니티 운영자라고 들으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문화라는 조직에서 디벨로퍼 릴레이션이라는 데브렐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면 데브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거기 때문에 이 업무가 어떤 거인지에 대해서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데보션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지금 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도 아래에서 지금 룰렛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보션의 프로덕트를 만들고 계속 개선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프로덕트 오너로서 저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가 한번 넘겨드려서 찰란님 소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찬란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엔비디아에서 시니어 디벨로퍼 릴레이션스 매니저라는 직함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구 개발자로서 일하고 있었고, 지금은 뭔가 혼자서 하나의 프로덕트의 성능을 높이는 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 그리고 더 많은 프로덕트에 영향을 미치고자 이 데브렐의 역할로 바꿔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짜연구소라고 하는 비영리 머신러닝 데이터 사이언스 커뮤니티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이제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모두의 연구소라는 AI 커뮤니티 및 교육 회사에서 커뮤니티 팀에 소속되어 있는 커뮤니티 매니저 성태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월간 AI 세미나 그리고 컨퍼런스를 같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예술경영지원센터 아트코리아랩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연구하시는 연구 모임을 지원하는 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커뮤니티 랩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목차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 세 명이 거의 동일하게 데브렐이라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데브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다? 손 한번. 네. 네. 한 20-30% 정도 되는 것 같고, 제가 이거 참석자 명단을 조금 봤는데 한 개발자분들이 한 40-5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이라든지 뭐 PM 분들, 기획자 직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발표 세션을 신청을 하신 것 같아서 그래도 데브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료를 좀 가져왔고, 그다음에 오늘 세션의 제목이 커뮤니티 이야기라서 커뮤니티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정의하고, 저희 커뮤니티 각각의 운영자거든요. 그래서 데보션이라는 거, 그다음에 가짜연구소, 그다음에 모두연구소, 이렇게 각 커뮤니티별로 저희 24년도 올해 했던 일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공유를 드리고, 앞으로 커뮤니티가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지, 특히 이제 AI 쪽 커뮤니티가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패널 토의 형태로 좀 얘기를 많이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얘기하는 소통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너무 일방향으로 저희만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해서, 제가 그 온라인 슬라이도라는 이제 세션 질의응답할 수 있는 플랫폼에 QR을 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그인 하시면 한 5개 정도의 질문이 떠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발표 들으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고, 이 질문에 대한 나의 의견은 이렇다, 아니면 답변 궁금한 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조금 남겨놓으시면 이따가 저희 이제 세션 이제 발표 끝나고 나면 같이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닙니다. 저희 사전 뭐 질의 뭐 이런 거 다 준비해가지고 한 거 아니고요. 저희 지금 준비 하나도 없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듣고 싶은 얘기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정보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오프라인 참석자들만을 위한 이렇게 Q&A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저희의 인사이트도 많이 뺏어가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속은 잘 되시죠? 네, 그러면은 발표 중에 또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그때그때 슬라이드를 통해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데브렐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뭐 같아요, 여러분들? 네, 오늘 제가 요거라도 하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새겨놓고 싶었는데요. 디벨로퍼 릴레이션스의 약어예요. 데브렐. 근데 처음에 이거를 DR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우리 개발자분들이 DR 하면은 혀를 내두거든요, 사실. 그죠? 디제스터 그 재난 방지하는 이중화 시스템들 얘기하는 쪽으로 엔지니어들은 인식을 해서 제가 그래서 그러면 DR이라는 용어 대신에 데브렐이라고 약어로 좀 쓰자라고 저희 데브렐 커뮤니티에서 얘기를 조금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 용어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데브렐의 정의는 저 가운데 있는 책에 정의된 걸 제가 좀 가져왔는데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PR 활동을 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 좋은 개발자분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마련해 주는 활동들, 릴레이션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릴레이션즈라는 활동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기 기업에서는 PR. 여러분 PR 팀 아세요? PR 팀은 당연히 아실 것 같고 그다음에 투자자들 위한 IR 팀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노조가 있는 회사들은 ER 팀이 또 있더라고요. 노사 협의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팀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개발자들이 많은 개발자들의 노조 같은 그런 느낌의 DR 팀을 보유한 회사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도식화를 조금 해놨는데 외부 개발자를 포함해서 이제 내부 개발자들의 관계를 관리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명에서 2명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업에서 DR 담당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최근 2, 3년 동안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데브렐 하시는 커뮤니티가 지금 저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회원들이 계속 쭉쭉쭉 늘어나고 있고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진 분들이 개발자 쪽에서도 오고 마케팅 부서에서도 오고 뭐 HR 부서에서도 오고 교육 담당하시는 부서 사람들도 오고 해서 디벨로퍼 릴레이션 활동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 여기 지금 3명 나와 있지만 관심을 갖고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쪽 업무를 계속 늘려가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에 이 서밋 행사가 올해는 SK AI 텍 서밋이잖아요. 근데 작년에 SK 테크 서밋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디벨로퍼 릴레이션 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저렇게 부스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글로벌한 AI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 부스는 좀 생략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개발자들 관계 관리 활동을 하는 게 국내 데브렐이다라고 조금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비교를 하자면 여기 찰라님도 지금 해외 데브렐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 국내에 저도 데브렐 활동한 지 이제 한 5년 차 정도 돼 가는데 국내랑 해외랑 조금 많이 데브렐 활동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빅테크 분들의 데브렐은 훨씬 먼저 이전에 시작을 했고 데브렐 용어를 먼저 시작한 것도 이제 해외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뭐냐면 자사의 제품을 잘 쓰게 하기 위해서 개발자들이 자사의 제품을 잘 쓰게 하기 위해서 약간 홍보나 도와주는 역할, 헬핑의 목적을 가지고 해외 데브렐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 조금 다르게 데브렐 활동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개발자들 구인이라든지 그래서 기업 문화를 홍보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약 HR이나 교육부서 뭐 이런 데에서도 같이 데브렐 활동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개발 문화를 조금 이렇게 알리는 측면에서 데브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 커뮤니티 중심으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는 이제 개발자들 채용과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개발자 커뮤니티 중심의 활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도 해외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부서 약간 소속의
있는 데브렐 분들이 많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 이제 CTO나 기술 쪽은 CTO 그다음에 이제 채용 관련돼서는 HR 부서 산하에다가 데브렐 부서를 두고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차이가 있어서 국내에서 하는 거냐 해외에서 하는 거냐에 따라서 데브렐들이 많이 영역이 이렇게 브로드하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데브렐 커뮤니티에서도 서로 만나면 오, 우리 너무 하는 일이 다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안 섞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브로드하게 이렇게 범위가 좀 속된 말로 하면 약간 잡부 스타일이에요. 개발자들이 얘기하는 이것저것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명한 AWS의 테크 에반젤리스트가 썼던 블로그에서 인용한 건데요. 훌륭한 개발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체크리스트 한 12가지 정도가 이제 블로그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기에 제일 높은 퍼센트를 차지했던 게 9번의 기술을 이해하는 팀장 매니저를 가지고 있느냐, 개발 부서에서 그게 개발 문화를 많이 좌우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높은 퍼센트가 나왔었고 6번의 지속적인 통합 및 배포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팀 내에 구축하고 있는지가 가장 이제 많이 투표했던 분야 중에 하나고 제일 마지막에 보이시는 12번이 데브렐 활동을 하는 담당자들이 있느냐 이게 조금은 낮더라고요. 그래서 꼴찌는 아니었어요. 어쨌든 윤석장님이 쓰신 블로그에 이렇게 이 활동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고 정말 저는 이제 개발자들 초급의 개발자들이나 저기 대학생들한테 강연을 가끔 하러 다니거든요. 그랬을 때 회사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걸 이렇게 항상 보여드리면서 이 체크리스트를 잘 보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에 이 체크리스트를 만족하고 있는지를 보시라 이렇게 하면서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 회사에는 어느 정도까지 이 체크리스트에 합당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SK텔레콤은 SK텔레콤 질문하니까 너무 딱딱한 것 같아 질문 주셔도 감사한데 텔레콤은 많이 거의 체크가 되고 있죠. 이 담당 개발 부서에서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희 12번은 SK텔레콤에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고 11번 같은 경우에 지식 공유 플랫폼도 운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이제 보면 지금 제가 바로 하찰라님이 질문 주셔서 체크를 해봤는데 조금씩은 다 있다고 볼 것 같은데요. 네, 어떤가요? 여러분들 회사는 어떤가요? 네. 엔비디아는 어떤가요? 엔비디아요. 사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회사가 에스모 회사인데 에스모 회사랑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은 제가 봤을 때 5번 정도 다른 것 같아요. 5번 정도가 저가 와서 좀 놀랐어요. 이런 게 되게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실제로 로드맵이 모든 개발자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고 언제 이게 어떤 프로세스로 다 밟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부럽네요. 네. 제품 로드맵 되게 중요한 그죠? 그 로드맵을 텔레콤 당연히 있긴 한데 저희는 조금 짧은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큰 하드웨어를 만들다 보니까 그죠? 아마도 잘 되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또 드네요. 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보통 PM이 관리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로드맵을. 그래서 개발자가 아무리 기간을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개발자가 기여할 수 있을 때 좀 그런 것들이 좀 좋은 개발 문화이지 않을까 같습니다.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 이제 IT 기업들은 대부분 많이 그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어느 부분을 또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같이 후기를 남기거나 여기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헬로 월드라고 슬라이드 올려주셨네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중간에 찰라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썰렁한 분위기를 그죠? 이게 심심하실 것 같아, 그죠? 제가 이게 앞에 쪽은 조금 이렇게 좀 제가 나가다가 뒤에 가서 또 같이 얘기를 나눌 거라서 중간 중간에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당황한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챕터입니다.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었어요. 커뮤니티에
이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거죠,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커뮤니티 어떤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계신지 조금 알고 싶은데 여기 Q&A에 이따가도 올려주세요. 네. 자, 저희 커뮤니티의 정의부터 한번 가볼게요. 아까 그 데브렐 책에도 이 커뮤니티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공통의 원칙을 가지고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걸 통해서 성장하는 모임, 단체, 뭐 공동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커뮤니티 하면 크게 얘기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약간 기술 커뮤니티고 뭐 그 우리들이 뭐 우리 와이프나 이런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커뮤니티는 약간 뭐 맘카페도 있고 뭐 뽐뿌도 있고 뭐 그죠? 뭐 이런 그런 커뮤니티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커뮤니티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돼서 기술 커뮤니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크게 봤을 때 제가 나눈 기준이거든요. 크게 커뮤니티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 두 가지의 분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만드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커뮤니티를 크게 봤을 때 개발자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하고, 그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모여 있는 단체를 사용자 커뮤니티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커뮤니티 어디 들어가서 뭐 이름을 보면 뭐 AWS 사용자 모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카프카 사용자 모임 이렇게 있는 것들은 그죠? 어떤 특정 제품에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소프트웨어를 잘 쓰는 사람들끼리 서로 뭘 더 공부하면 좋을지 막 이렇게 논의하는 이런 커뮤니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개발자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해외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뭐 스택 오버플로우라든지 이런 클라우드 벤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발자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뭐 애드보케이트라는 이런 임무를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개발자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그 제품에 대한 개선 정보 같은 것들을 막 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속 개선 제품을 발전시키는 개발자들이 모여 있는 개발자 커뮤니티가 이렇게 크게 보면 있을 것 같아요. 쉽죠? 제가 일반인 대상으로 약간 쉽게 강의하는 내용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개의 커뮤니티로 나눌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또 이제 AI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를 뒤에 가서 조금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AI 커뮤니티도 비슷하죠. AI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AI 개발자들이 있는 커뮤니티가 있을 수 있고 AI를 그냥 사용하는 저변에 깔려있는 AI 기술들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예시를 조금 뒤에 가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티는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서 중요한 건 우리가 뭔가 공통의 원칙을 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기술 그걸로 발전하고 싶은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커뮤니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기업에서 커뮤니티를 활용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게 기업에게 가치를 줄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고민했던 관점이에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아까 사용별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부랑 외부랑 구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외부에서 운영되는 외부 커뮤니티가 있을 것 같고 기업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뭐 스터디 모임이라든지 기술적인 뭐 이런 공유하기 위한 내부 커뮤니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서로 이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커뮤니티의 운영자들이고 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시는 운영진 전문가분들, 그 해당 커뮤니티에 그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전문가분들이 연결자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이 내부와 외부의 커뮤니티를 이어주는 일들을 계속 함으로써 이게 결국 기업한테 가치를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데보션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커뮤니티의 전문가분들이 우리 내부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기업에서 분명히 외부 커뮤니티에 엄청 활동을 많이 하시거나 전문 분야의 구루라고 부르는 분들이 분명히 그 기업마다는 조금씩 있거든요. 해당 기업이 뭐 특수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을 잘 활용을 하고 기업에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연결고리를 가지고 활동을 해서 외부에도 알려주고 내부에도 우수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결국 저희가 위에 써놓은 게 그런 활동들을 잘 하면 그게
결국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야 우리 커뮤니티가 살 수 있어서 그런 일들을 지금 4, 5년 정도 해오고 있고 이렇게 했던 가짜 연구소라든지 모두 연구소의 이제 사례 같은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것들이 뒷장에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쯤 된 것 같아요. 그죠? 데보션이라는 데는 사례로서 이런 기술 커뮤니티라는 게 정말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알리고 싶었던 거죠. 그거를 어디에? 사실 저는 외부에다가 했지만 이 목소리를 내부의 윗분들도 알아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고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그런 커뮤니티의 가치로서 성장한 사람들을 모셔다가 놓고 또 세미나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성장해서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기업에 가치를 주고 있고 저기서 발표했던 분들이 다 저희 유명하신 여기 밑에서도 막 이제 발표도 하시고 막 이렇게 커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엔지니어로서. 그래서 이런 기업 내 커뮤니티가 같이 있고 성장했던 것들을 공유하는 활동들을 데보션은 조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다. 최근 2년 동안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가짜 연구소도 비슷해요. 가짜 연구소에서 그들끼리 모여서 AI 관련된 논문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결국 매년 수도콘이라고 하는 행사를 통해서 가짜 연구소의 멤버들이 아닌 외부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서로 공유를 하고 지식을 이렇게 공유한 이런 발표하는 일들을 매년 해요. 그래서 SKT에서도 한번 했었고 저희 데보션에서 장소를 홍보 드려서 그다음에 이제 마이썬이라는 곳에서 워커힐에서도 한번 이렇게 세션을 진행해서 커뮤니티 활동의 결과물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커뮤니티 활동이 정말 의미가 있는 활동이고 이게 기업에서도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 얘기를 해주고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연구소도 마찬가지예요. 매달 이렇게 트렌드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성과 공유회 이런 것들을 해서 연구에 대한 다양성 증진과 네트워킹을 촉진하는 일들을 모두 연구소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잘 기업에서 운영을 하거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말 찐팬이라고 저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분들을 내 주변에 두고 같이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서로 연결해 주는 것들을 하는 게 앞에서 얘기한 데브렐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많이 계속 육성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길게 했나요? 점점 길어지고 있어서 이제 각 커뮤니티 소개를 조금 드릴게요. 이제 제 소개를 좀 더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시간 보면 하고 있습니다. 조는 분은 없어서 다행입니다. 열심히 들어주고 계셔서 제가 눈 마주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계속 보면서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데보션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운영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 운영 철학을 조금 공유해 드리고 싶었고 이 부분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싶은데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고 AI는 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데보션을 처음 만들 때 얘기는 기술을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자. 문화를 먼저 만들자고 했어요. 기술을 공유하는 활동들을 하긴 하는데 이게 단편적으로 팀 내에 조그맣게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더 필요한 거는 이거를 문화로 형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가장 큰 데보션의 모토는 이걸 문화로 만들고 이 문화를 만든 것들 문화가 되면 그게 기술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좋은 기술들이 서로 모이게 되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좋은 사람을 위한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한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세 가지의 이제 필라가 있었는데 저희의 AI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운영 철학을 이제 어떻게 접목시켜서 AI와 함께 할까? 오늘 우리 세션의 주제처럼 AI가 이 문화와 기술 사람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AI가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까? AI가 기술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까? 아니면 AI가 사람과 함께 생활할 때 같이 옆에다 두면 정말 우리의 효율성이 증대될까?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 AI는 과연 데보션의 운영과 어떻게 도움을 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는 정리가 돼서 일단 도우미 역할은 가능할 것 같다. AI가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데보션 기술 블로그 사이트거든요. 결국 컨텐츠가 생명인 사이트라서 컨텐츠를 생성하게 해도 되겠다 AI가 라는 측면에서 직접 블로그도 쓰게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예. 그게 운영 철학과 함께 맺어져야 되니까 AI가 또 이상한 나쁜 글을 쓰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가 뒤에 가서 또 얘기할 AI의 책임성이라든지 투명성 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AI가 같이 함께 접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것들이었고 올해 24년도에 했던 일들은 데보션은 아직 AI가 어떻게 데보션에 기여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중에 하나 나왔던 거는 결국은 먼저 공부를 해봐야겠다. AI에 관련된 어떤 기술들과 우리 회사의 전문가분들이 AI 기술을 어떻게 회사의 프로덕트에 반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새로운 기술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저희 데보션 프로라고 하는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그럼 스터디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열었던 게 데보션 오픈 랩이에요. 근데 이 스터디의 방향이 오픈이었어요. 뭐냐면 이 내부 기업이 이제 대기업이 되다 보니까 결국 서로 내부에서 공유하는 것들에 대한 사일로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걸 열어놓고 외부에 있는 회사나 외부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어서 함께 그냥 오픈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의 학문처럼 이렇게 열어서 한번 스터디를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랩을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저 뭐 기사도 이렇게 나가고 뭐 AI 관련된 스터디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한 17개의 스터디가 현재 돌아가고 있고 10개는 이미 끝났고 그래서 1기, 2기가 있었고 1기 때는 10개의 성과 공유회를 밑에 있는 뭐 테크 행사 같이 해가지고 공유를 들어서 현재 유튜브에서 보실 수도 있고요. 2기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기 성과 공유회도 12월 달에 곧 있을 예정인데 옆에 보면 저런 환경들 AI 관련돼서 스터디를 하면서 내부에서 외부에 있는 회사의 사람들과 이렇게 하면 다양한 배경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져서 엄청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약간 이런 피드백과 함께 퇴근 후에 자유스러운 토론 문화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서 내부에서 스터디를 할 때와 또 다른 형태의 인사이트를 얻었다라는 만족도가 아주 높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AI 쪽 사람들은 더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더 오픈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뭔가를 만드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 이런 특성들을 저도 운영하면서 조금 느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고요. 제가 시간을 조금 오버해서 많이 쓴 것 같은데 다음 이야기를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데브렐을 두 가지로 나눠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 제가 봤을 때는 다들 말이 많다. 그래서 수다 떠는 걸 좋아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근데 커뮤니티 운영하면은 커뮤니티도 약간 그게 많은 것 같아요. 기술 커뮤니티, 개발 커뮤니티도 결국에는 말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게 키보드를 많이 쳐서라도 뭔가 공유하는 문화가 있어야 그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이 있고 서로에게 알리는 일이 있고 약간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짜연구소 소개해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가짜연구소를 제가 만들게 된 이유가 약간 그거랑 비슷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개발하고 있고 내가 뭔가 풀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외부에 보면은 분명히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이 노출되는 사람들이 있고 뭐 회사를 잘 이직하는 사람들이 있고 뭔가 커뮤니티 같은 데 가면은 막 발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봤었을 때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가진 생각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저 사람이 뭐가 더 뛰어난 거지? 내가 한 결과물이 저 사람이 한 것보다 뭐가 부족한 거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커뮤니티에 연락을 할 때마다 거절을 당했어요. 저의 뭐 스펙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저의 성과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게 뭔가 부족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를 만들기로 결심을 했고요. 그동안 스터디 그룹이나 어떤 프로젝트들, 사이드 프로젝트들 같이 했었던 사람 중에 이 사람은 진짜 뛰어난 사람이야.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해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커뮤니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는 가짜 사나이라는 유튜브가 유행을 했었어요. 요즘에는 많이 뭐 유명하지 않은 거지만, 그래서 가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었을 때 우리는 그러면은 가짜 연구소로 만들어서 진짜 연구소는 아니지만 진짜 군인은 아니지만 훈련을 진짜 뭐 빡세게 하듯이 진짜 군인처럼 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성장을 이뤄내자라는 의미로서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사나이와 가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 진짜 사나이에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뭔가 훈련을 진짜처럼 하지만 저는 오히려 가짜 군인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가짜 사나이를 봤을 때 진짜 물론 이제 그 사람들도 유튜버나 뭐 이름을 알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훈련을 받으면서 가짜 사나이임에도 오히려 더 진짜 군대 훈련 같은 느낌을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진짜 연구소에서 진짜 연구를 하고 있나라는 물음까지 던지면서 가짜 연구소에서 진짜 가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오기를 바라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짜 연구소는 처음에는 what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까, 뭘 할까,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해내기는 해요. 뭔가 하기는 하고. 근데 하면 할수록 이게 어떻게 보면 힘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회사도 다녀오고 뭐 학교 생활도 하고 그러고 나서 저녁에 와서 뭔가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는지가 결국에는 중요하고, 그 왜라는 것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동기부여를 일으키기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내 연구에 동참하도록 하는, 내 커뮤니티 활동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Y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하고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짜 연구소라는 걸 소개하면 원래는 보통 밑에서부터 소개를 해요. 가짜 연구소는 우리는 뭐 머신러닝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공유의 장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같이 성장을 경험하고, 저희는 좀 너드한 문화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너드 문화 아니면 새로운 성장 방정식을 만들어요. 그러면 사실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좀 매력적이게 느껴질 수 있지만,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려면 how라는 걸 생각해야겠죠.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하면, 가짜 연구소의 차별성은 비영리로 하고 있다는 점이 되게 차별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도 돈을 벌지 않아요. 운영 비용을 걷지도 않고, 컨텐츠를 가짜 연구소에 쌓아서 컨텐츠를 가지고 뭐 판매를 하지도 않고요. 저희는 다 비영리로 진행하고 있고 그 어떤 사람도 대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의 가치가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연구와는 다른 가치를 갖고 있고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고 다른 일들을 해낼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오픈 아카데미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시면은 그냥 지금도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팀원으로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청강의 형태로 참여를 할 수 있어서 마치 대학 강의를 도강하듯이 여러분들이 전문 강의나 전문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것을 언제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의 활동들을 빛내고 그리고 새로운 영향을 미치며 커뮤니티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기적인 후원도 없고요. 돈을 버는 그런 활동도 안 하는데 커뮤니티를 정말 열심히 열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SK의 후원으로 SK텔레콤의 상기님께서 후원해 주셔서 SK 스펙스홀에서도 했었고 마이서니에서도 협력해서 저희 워커힐에서도 했었던 등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심지어 연사비도 제공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연사로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감사한 분들이고, 그러면은 후원을 받으면 다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저희는 참가자분들께 드립니다. 그래서 참여자분들이 보통 저희 행사에 오시면 가져갈 수 있는 굿즈가 한 3개에서 5개 정도는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은가요?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한 4, 5년간 해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돼 가서 많은 프로젝트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 Y라는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평생 연구할 수 있도록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갖고 계신 직업들이 있으실 거고 전문성이 있으실 텐데 what과 how로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일에 대해서 다 잘 설명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Y라는 걸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힘든 순간이 왔을 때 혹은 유혹의 순간이 왔을 때 지금의 회사를 놓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그래서 이 Y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짜 연구소에서는 그럼 어떤 Y를 고민했는가가 여기 쓰여 있습니다.
저희는 성장을 멈추는 불편한 상황을 이겨내는 그런 공동체라고 저희는 정의를 했어요. 사실 성장을 멈추는 불편한 상황은 사람마다 많이 다를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성장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 가만히 있어도 저는 성장한다고 해요. 하루하루 살아가면 읽게 되는 것들이 있고 보게 되는 것들이 있고 관계하는 사람들이 있고 당연히 저는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성장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동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술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특히 한국에서는 성장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게 중고등학교 입시 교육에도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가 학원을 가면 불안감은 해소가 되죠. 아, 얘가 학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성장하고 있을 거야. 정말 그게 성장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저는 그게 전문 교육에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교육도 돈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가치 있는 전문 교육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평가절하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지불함으로써 우리의 성장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내서 무언가 강의를 듣더라도 내가 뭔가 교육 과정에 참여하더라도 그것만큼 자기가 본인이 뭔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 선생님들과 아니면은 친구들과 같이 듣는 사람들과 뭔가 교류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돈을 내면 좀 불안감이 해소된다고 생각을 하고 수동적인 소비에 성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성장을 가로막는 벽 한 가지는 개인의 성취는 회사의 가치에 눌려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원으로서 팀장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팀원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에는 너무 공격적인 얘기라서 갑자기 조심스러워지는데 팀장님은 그 팀원의 성취를 다 가져가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 팀장 이상분이 계실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도 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승진을 하게 되는 거지 팀원이 팀장을 넘어서 아니면은 그런 직급을 넘어서 성장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저는 그것도 하나의 성장을 가로막는 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임원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는 문화를 인해서 우리는 회사 안에서 도전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안정적인 일을 하면은 우리는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가로막는 벽이 여러분들에게는 다 다르게 있겠지만 제가 정의한 성장을 가로막는 벽들은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가짜 연구소에서는 능동적인 수동적인 형태의 성장이 아닌 능동적인 형태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의 성취가 본인이 다 컨트리뷰션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연구소에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승진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잘된 케이스 아니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SK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도전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가짜연구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고 실패를 했을 때 나무라는 사람 없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성장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 나가는 게 가짜연구소의 목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기술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혁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저는 여기서 혁명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우리의 계층, 보이지 않는 계층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장하려고 더 노력하는 사람들은 뭘 위해서 성장하나요? 사실 그 계층을 뛰어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닐까요? 예전에는 그런 계층이 나눠져 있었어요. 계급이라는 걸로. 근데 현대사회는 오히려 그게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벽에 막혀있는 성장을 하기 힘든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게 저는 혁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혁명을 일으키는 게 저희 가짜연구소의 목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작은 단위로 생각하면 소통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하는 행위들도 커뮤니티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작은 활동들로 인해서 우연한 혁명, 그런 계층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연구소에는 커뮤니티, 아카데미, 오퍼레이터라는 세 개의 조직으로 나눠져 있고요. 아카데미 안에는 펠로우십, 스터디, 리서치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서 펠로우십은 저희가 데이터 캠프라는 곳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어떤 교육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그런 스터디가 있고요. 그리고 커넥티드 스터디는 자유로운 스터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유나이티드 리서치는 1년 이상의 활동으로 되게 깊게 들어가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이번 기수 시간표고요. 저 시간에 저희 디스코드 채널에 어디에나 그냥 들어가시면은 그냥 저거의 활동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논문 리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팀원들이 활동하다 보면은 기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팀원으로 활동하시긴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청강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 강의를 도강하듯이 여러분들이 이런 커리큘럼 원하시는 걸 짜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오랫동안 의미 있는 활동을 한 거로는 인과추론 팀에서는 인과추론 책을 출판하기도 했고요. 학회도 만들어서 활동하기도 하고 중간에 있는 건 이제 CVPR 논문을 발표한 것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요. 가짜 연구소에서는 이런 논문을 쓴다고 해서 가짜 연구소 소속을 쓰실 필요도 전혀 없고요. 가짜 연구소에 컨텐츠를 올릴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느낌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허깅페이스의 트랜스포머라던가 디퓨저스 기술 문서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한글 문서는 저희가 다 번역했습니다. 가짜 연구소에서 다 번역을 했고요. 본사에서 오히려 연락이 왔어요. 영어 다음으로 많이 읽힌 언어가 한국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허깅페이스 본사 슬랙에 저희 가짜 연구소 채널이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소통하는 채널이 있어서 거기서 저희에게 뭐 해커톤 할 수 있는 협업의 기회도 주고 컴퓨팅 자원도 후원해주고 본사 직원이 저희에게 테크니컬 라이팅 세미나도 해주고 했었어요. 올해 제가 봤었던 어떤 행사 광고 중에 이런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허깅페이스 본사의 직원이 처음으로 한국에서 뭔가 세션을 한다라는 홍보를 하는 타이틀을 봤어요. 저희는 그 전에 저희 안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도 참여해서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활동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종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 아닙니다. 농담으로 웃으라고 제가 한 얘기고요. 예, 다음으로 저희 모드 연구소. 예. 네. 가짜 연구소의 경우에는 비영리 단체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모두의 연구소는 사기업입니다. 네. 이따가 뒤에서도 FAQ에서 살짝 소개를 드릴 텐데 저는 주식회사 모두의 연구소이고요. 네, 모두의 연구소는 그 회사라는 조직으로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개발자분들, 연구자분들 많이 오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두연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제도들을 조금 설명드리고 사례들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모두의 연구소가 어떤 질문에서 시작을 한 회사인지 먼저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모두의 연구소는 AI 커뮤니티이자 교육 회사인데요. 처음에는 AI 커뮤니티, 연구 모임 커뮤니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에서 시작을 했냐면요. 무엇을 왜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어려운 지금의 교실, 100년 전과 똑같은 이 교실을, 그리고 입시 경쟁 기반의 교육을, 지금의 환경을 혁신할 수는 없을까라고 저희 김승일 소장님, 대표님께서 고민을 하셨고요. 나아가서 하고 싶은 공부, 연구를 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되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또 모두에게 선망받는 그런 공부 환경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점차 이런 질문을 하게 되시면서 지금의 모두의 연구소를 설립을 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이런 경쟁 기반의 환경을 개선을 하려면 Share Value Grow Together가 필요하지 않을까? 즉,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열린 커뮤니티인데 그 커뮤니티에서는 이 문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연구 문화를 확산하는 것. 저희는 이것을 위해서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연구소에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연구 문화를 확산한다고 했는데 어떤 연구를 하는 거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지원이 있는 거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는 랩이라고 하는 이제 누구나 연구 모임을 개설을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누구나 랩장이 될 수 있고 그 랩장분이 여신 랩의 랩원으로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강남에 있는 공간 그리고 홍보 및 확산 활동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연구 지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은 연구 지원 제도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서 요거를 대표적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GPU 지원, 논문 지원 제도, 그리고 활동비와 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을 도와드리는 테크4 임팩트 랩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GPU 지원에 대해서 공유를 드릴게요. 사실 처음 듣는 분들은 이 GPU 지원 이거 사기 아닌가요? 이렇게 처음에 의심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거 요즘에 워낙 스캠이 많다 보니까 의심을 하시는데 네, 실제로 있는 제도입니다. 모두의 연구소 랩에서 활동을 하시는 경우에 각 랩마다 하나씩 서버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여러분들께 여러 랩에 아무래도 기회를 드려야 하다 보니까 네, 3일에서 9일 정도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저희가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결과물 공유도 조금 필요한 편인데요. 네, 모쪼록 이런 이용을 통해서 네, 모델 학습을 목적으로 이제 프롬프트 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런 제도를 통해서 CVPR과 EMNLP의 페이퍼가 어습이 되는 그런 결과까지 있으셨고요. 네, 이외에도 다양한 결과들이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 블로그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네, 모두의 연구소 홈페이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외에도 논문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무려 네, 200만 원까지 지원을 계제비 및 출장비를 지원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조건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시지만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모두의 연구소 랩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모두연에서 랩을 개설을 하셔야 하고 또 그 대상이 되는 저널과 학회는 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아무래도 탑티어라고 하는 그런 학회들과 저널들의 좀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 홈페이지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학회 혹은 저널도 지원을 해주실 만한데요. 이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겠어요 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 문의하기에 남겨주시면 네, 또 반영을 해 나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랩 활동을 하시고 페이퍼 어셉이 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네, 페이퍼샵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나서 저희 200만 원 타가실 수가 있고요. 무려 네, 각 페이퍼당입니다. 논문당 200만 원이기 때문에 최대 200만 원이기 때문에 많이 8건까지 네, 타가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두 가지 랩을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각각 굉장히 인상 깊은 점은 두 랩 모두 이제 학교나 기관 밖에서 운영 연구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 Lab 같은 경우에는 랩장님이 무소속이실 때 모두의 연구소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랩원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랩장으로 또 활동을 하시면서 올해는 CVPR과 AAAI에서 워크숍에서 각각 2건의 페이퍼가 업셉이 되셨습니다. 또 헤레랩 같은 경우에도 비전공 학부생이신데 지금 보시면 LREC 컬링이라고 하는 학회에서 이제 페이퍼가 업셉이 되셔서 또 혜택을 받으셨는데요. 모두연 커뮤니티가 아무래도 저희가 9년 차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 연구원 분들 풀이 좀 있고 또 여기서 연구하시는 분들과 다양하게 커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연구원 모집 풀을 조금 확장하시기도 하고 페이퍼샵 혜택을 받으시면서 연구를 지속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두 분의 공통점이라면 제도 밖에서
네, 글로벌하게 성장을 하셨다라는 점이 있겠고요. 네,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학교 혹은 우리 회사 밖에서 내가 하고 싶은 연구가 있는데 AI 연구가 있는데 좀 지원을 받으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모대 연구소 찾아주시면은 이런 혜택이 있으니 많이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를 하실 수 있는 Tech for Impact 랩이 있는데요. 요거는 모두의 연구소가 이제 단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카카오 임팩트라는 재단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랩입니다. 랩 시리즈이고요. 작년부터 파일럿으로 시작해서 올해는 지금 7, 8개로 확장을 해 나가고 있고 내년에는 더 많은 커뮤니티 연구원 분들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브라이언 펠로우라는 사회적 기업의 리더분들을 지원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그런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하신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큰 기업들과는 다르게 리소스가 부족하시다 보니 그런 점들을 이제 카카오 임팩트와 모두의 연구소가 함께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모두의 연구소는 지난 9년 동안 커뮤니티를 운영해온 그 노하우를 제공을 하고 카카오 임팩트에서는 활동비와 개발 도구들을 지원을 해드리는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좋은 예시로 지금 시즌 2까지 진행되고 있는 디바 랩을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라는 마크라고 불리는 요 단체의 리더분이 이제 브라이언 펠로우로 선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도와드리기 위한 AI 서비스를 개발하실 랩장분과 랩원분을 모집하는 것을 모두 연구소와 카카오 임팩트가 함께 도와드렸고 매칭을 해드렸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 멸종위기 동물 제주 남방 돌고래 보호를 위한 AI 서비스를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지금 거의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그 관련된 상세한 업데이트는 저희 모두의 연구소 링크드인 그룹에 오시면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랩장님이 또 업데이트를 해주신 내용은 상세히 거기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를 연결해 드린다고만 해서 이제 잘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아무래도 잘 온라인이 되어야지 또 잘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GPO와 활동비 지원을 넘어서 또 워크샵까지 지원을 해드리도록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가능하시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노력들 저희는 9년 동안 지속을 해왔고요. 그래서 지난 9년 동안 909개의 연구 모임이 누적 생성이 되었고 그간 60개의 논문을 지원을 해드렸고요. 이런 노력 끝에 저희가 협력기관과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여기 찰라님도 계시지만 엔비디아와 협업한 랩 그리고 브라이언 임팩트 예술경영지원센터 등등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더 이제 나은 연구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활동비와 개발 환경 등을 조성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라서 이거를 넣었는데요. 모두의 연구소가 많은 활동들이 지금 무료로 참가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연구 모임 랩 혹은 이제 교류 행사인 세미나와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무료이거든요. 그래서 자선단체인가요? 비영리 단체인가요? 문의들을 많이 주시는데 아닙니다. 저희는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요. AI와 소프트웨어 학교, B2B 교육, 온라인 클래스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시고 채용 등등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마지막 장표인데요. 제가 이걸 홍보하려고 나온 건 아니지만 저희도 컨퍼런스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콘이라고 저희 모두연 연말의 축제입니다. 컨퍼런스 무료로 참가 가능하시고요. 지금 알람 신청 가능한 홈페이지가 오늘자로 떴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 다음 달 일요일에 10시
양재 AT 센터에서 진행을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임팩트라는 주제로 AI for Impact라는 주제로 그 기술을 넘어서 어떤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하는 장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께 많은 인사이트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두의 연구소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제일 여기서 오래된 연구소네요, 그죠? 네, 9년이나 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AI 커뮤니티 얘기를 하면 모두 연구소가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예, 예, 오래돼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마지막입니다. 이제 근데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사실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일단 조금 빠르게 넘어가서 이제 패널 톡을 좀 할게요. 슬라이드 통해서 질문을 이제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 하기 전에 제가 조금 그냥 부연 설명을 하고 싶어서 몇 장 더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AI 연구자, 그죠? 근데 요즘에는 또 AI 개발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아까 앞에 세미나도 보니까 이제 AI 무슨 네이티브 앱을 개발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CEO 분이, 그죠? 이제 그런 개발자, 이제 AI가 너무 성숙해서 LLM을 기반으로 뭔가 앱을 이제 앞으로 모든 앱에 이제 LLM이 들어간다, 뭐 이런 형태의 개발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거다, 뭐 2, 3년 안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래의 얘기인데 어쨌든 저는 흑백 요리사 요새 많이 보시잖아요. 보셨죠 이미, 그죠? 요리 경연 대회를 보면서 개발자들을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예.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새로운 것들을, 그죠? 레시피를 가지고. 그 레시피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개발자분들은 코딩을 하는 거거든요. 그 순서에 의해서, 그죠? 그리고 그것들을 누군가에게 피드백을 받죠. 사람들한테. 그런 게 뭔가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평가를 받거나, 여기 뭐 안성재라든지 이런 사람 나와서 훌륭한 고수들이 와서 피드백해 주는 게 개발자 연구자한테 이제 하고 있는 일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GPT-5한테 한번 이거에 대한 그림을 그려줘 그랬더니 저렇게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개발자로서 어떤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는지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그런 질문을 할 때 이런 고민들, 이 AI 커뮤니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분야인지, 어떤 걸 얻고자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해서 그거에 대한 의미로서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가져온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 함께 개발하는 이제 시대가 올 거예요. AI가 이제 이렇게 앉아서 입코딩하는 시대가 올 거죠. 그죠? 뭐 이미 노코드 시대가 와서 툴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코딩 언어를 모르더라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자의 영역은 엄청나게 늘어날 거거든요. 앞으로 모든 사람이 개발자가 될 거예요. 제 예측에는. 그래서 데브렐은 더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개발자들 관계 관리를 하는 거니까, 그죠? 모든 사람이 개발자가 되고 데브렐은 그 개발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일들을 할 거고, 그래서 더 클 거고, 해외 빅테크들은 데브렐이 훨씬 큰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비전을 보고 있는데 무엇에 집중을 하면 더 좋을까요? 개발자분들이. 그리고 AI를 함께 개발할 때 어떤 걸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놓은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뭔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뭐 도큐멘터리를 보거나 뭐 교육을 듣거나 이런 게 앞으로 중요해질까요? AI가 다 해주는데. 그래서 결국은 저는 하드 스킬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AI가 해결해 줄 거고, 앞으로 이제 그 하드 스킬을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 스킬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라든지 팀을 관리한다든지 매니지하는 기술팀을 매니지하는 이런 기술들이 훨씬 더 앞으로 AI 시대가 오면, 왜냐하면 개인 개발자 한 명이 박사급 AI 한 5명의 에이전트를 두고 개발하는 시대거든요. 앞으로.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사람과는 어떤 얘기를 해야지 우리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사진을 좀 갖고 왔고,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디서 얻을 수 있죠? 우리는 결국은 AI 커뮤니티에서 얻을 수 있고 여러분들은 AI 커뮤니티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가시고 사람 관계를 맺게 되실 거예요. 앞으로 더 강화돼서. 예, 그랬을 때 AI 커뮤니티가 어떤 일을 해주면 그 커뮤니티에 여러분이 참여를 하시고 싶으신가요? 예, 그런 AI 커뮤니티가 해줬으면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좀 상기시켜보고 이제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관련된 이제 질문을 지금부터 여기 패널톡 올라오고 있구나. 예, 패널톡에다가 올려주시면 슬라이드에 10분 정도 남았어요. 10분 동안 좀 엑기스 있게 토론을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션이 끝나고 우리의 관계가 끝나나요? 우리의 관계가? 아니요. 여기가 처음 만나는 자리잖아, 그죠? 예. 이 AI 커뮤니티를 우리가 더 키워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우리 세 명과 뭔가에 또 관계가 생기려면 요즘 유행하는 링크드인 그죠? 팔로우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QR을 갖고 왔고 이건 뭐 나중에 찍으셔도 되고 얼마든지 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슬라이드에 있는 질문들을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보면서 리슨트로 올려서 얘기를 할 건데 1번부터 5번까지 일단 쭉 올려놨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를 조금 더 먼저 하고 뒤에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올리는 시간이 또 있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10분밖에 없어서 조금 먼저 그래도 1번 문제라기보다 1번 질문이 뭐였냐면 커뮤니티에 여러분 참여하셔 본 적 있으세요? AI 커뮤니티에 어떤 게 있으세요? 어떤 게 혹시 AI 커뮤니티 제일 밑으로 내려서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커뮤니티에 참여하실 때? 저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커뮤니티라고 안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케글이라는 커뮤니티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풀 수 있는 인공지능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해서 만들어주고 코드도 공유를 많이 하고 그리고 디스커션에서 얘기도 나누고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는 케글 활동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심지어 월드 챔피언십이라는 케글 월드 챔피언십이라는 대회가 열렸었는데 그때 케글에서 막 같이 대회 참여하고 이런 사람들과 모여서 예선을 해서 본선에 진출해서 스페인으로 항공권이랑 호텔까지 다 주고 거기서 다 줘서 100명 전 세계에서 100명을 뽑아가지고 했었는데요. 소소한 자랑을 하자면 그 100명 중에 한국인은 저 혼자였고요. 저와 같이 했었던 팀원들이 인도 사람이랑 러시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커뮤니티 여기 국내 커뮤니티 얘기하고 있지만 해외 커뮤니티로서 케글에서의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러시아와 인도 사람들과 같이 협업을 했는데 확실히 코딩 스킬이라던가 패턴이 제가 느끼기엔 많이 다르더라고요.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랑 이제 소통하면서 일하던 경험이 되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커뮤니티 뭐 AI 커뮤니티 말고도 그죠? 우리 개발자들은 커뮤니티 많고 저희 데브렐로서 또 데브렐 커뮤니티를 통해서 개발자들이 오늘 이렇게 얘기했다 막 이러면서 서로 고민 상담하고 이렇게 서로 영향을 받고 자극을 받고 이런 커뮤니티의 약간 선순환적인 활동들에 대한 경험들이 저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거였냐면 그 AI 제가 장표에 설명했던 것도요. 어떤 게 더 필요할까? AI 기술 외에 어떤 역량이 더 필요할까? 근데 이거 저희 회사 얘기 조금 하면은 저희 회사의 그 화면 보호기가 요새 뭐 뜨는지 아세요? 화면 보호기가 점심시간마다 뜨는데 더 AI에서 AI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AI 거버넌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AI를 쓰는 사람들의 책임은 다 사람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한테 다 이제 또 책임성과 뭐 이런 것들을 맡기는 건데 어쨌든 사람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 사람의 결정과 이런 것들을 이제 뭔가 보안팀처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버넌스를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AI 윤리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술 외에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3번은 좀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한국에서 AI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측면이야. 이게 뭐냐면 뭐 해외 레딧이나 뭐 여러 가지 기술 사이트들은 되게 서로 공유를 잘하고 하는데 우리나라 뭐 허깅페이스 이런 것들 해외는 다 만들어져서 그죠 공유하는데 우리나라의 AI를 대표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나요 혹시? 모두 연구소요. 그 약간 분산돼서 운영이 되는 것 같아. 그
디스코드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픈 카톡방이라든지 이런 데에 AI 커뮤니티들이 조금씩은 있는데 그리고 과거에 저희 텐서프로 처음 나왔을 때 페이스북에 텐서프로 KR이 제일 유명했던 우리 AI 커뮤니티였고 그 기술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AI 것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사실. 근데 최근에 페이북이 약간 광고도 그렇고 그죠? 약간 부진하기도 하고 뭐 이름도 바꾸긴 했던데 텐서플로우가 이제 많이 이제 사그라들어서 그죠? 그런 대표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우리나라에 없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같이 이런 것들을 나라에다가 제안을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AI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조금씩 이제 추가가 되거나 이제 앞으로 계속 필요해질 거거든요. 그랬을 때 OSSKR이라는 사이트 아세요? 오픈소스 지원 정책을 지원해주는 나라에서 뭐 멘토링 제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지원해주는 그런 쪽 같이 오픈소스 쪽 정책 지원하는 것처럼 AI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도 조금 지원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쪽 커뮤니티가 활성화를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1번에서 5번까지만 하면 저희가 너무 짜고 치는 것 같아가지고 상기님 올려주신 질문이라 예.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계속 많네요. 3번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저는 진짜 중국이 너무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녹화될 것 같아서 너무 무서운데 그 허깅 페이스가 어떻게 보면 모델을 공유하는 되게 중요한 사이트잖아요. 깃허브는 코드를 공유하고 중국에서는 그 생태계에 대한 무서움을 알았는지 모델 스코프라는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허깅 페이스처럼 모델을 올리고 공유하는 사이트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 곳에 모델을 올리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을 쓰면은 어디에서 뭘 했는지 나오면서 그 모델과 코드가 모델 스코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괜히 중국어로 된 사이트 들어가서 설치해서 하면 저는 되게 불안해요. 내 거 뭐가 날아가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정보 뺏기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불안감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써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최신의 모델들이 거기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중국은 그렇게 생태계를 장악해 나가려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정부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 생겨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그런 소프트웨어 모델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 정책 하시는 분들 혹시나 보신다면 뭐 이렇게 기반 인프라를 까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람들을 위한 이런 커뮤니티 활성화에 조금 더 비용을 태워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4번 관련돼서 여러분들 혹시 커뮤니티 참여하시는 거나 AI 관련된 사이트 추천하거나 많이 쓰시는 거 있으세요? 이것도 우리끼리 얘기를 해봤을 때 거의 없더라고요. 뭐 아카이브 논문 사이트 정도밖에 없고 그죠? 이런 것들이 허브가 될 수 있는 공유하는 커뮤니티나 사이트들이 좀 국내에 존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이따가 얘기하면서 저희가 마무리를 할게요. 저희 질문을 한번 볼게요. 이제 1분 남았는데 질문 뭔데? 근데 질문이 좀 약간 그래서 좋아요 많은 순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까 근데 그게 나올 것 같아서 좋아요 사람들이 이거는 많이 안 눌렀네요. 제가 조금 데보션을 추천하는데 4번이요. 몇 개만 읽어볼게요. 그래도 용기 내서 올려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비개발자입니다. IT 분야의 개발자 생태계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커뮤니티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활용해서 직무로서 데브렐 분야를 이직하고 싶은데요. 갑자기 데브렐 얘기를 했군요. 역량이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까요? 데브렐 역량에 대해서 우리 얘기해봤었잖아요. 이 얘기 꼭 하고 싶었던데 저는 데브렐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공감과 인사이트를 주는 이런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찰나님이 여기다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셨어. 직접 해주시죠. 결국에 저는 행동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은 기술을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알고 그냥 가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기술을 아는 건 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그 기술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내가 무언가 서비스를 만들거나 그걸 가지고 뭔가 혁신을 이루거나 아니면 편리함을 만들거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오늘의 행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뭔가 알고 가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행동까지 이끌어 간다면 저희가 데브렐로서 역량이 충분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데브렐은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사람 개발자들을 바꿔야 된다. 바뀌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고 시간이 끝났네. 그죠?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Q&A가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링크드인 통해서 저희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얼마든지 말씀을 드릴 거고 뭐 여기 나오셔서 나중에 끝나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뒤쪽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혹시 또 아쉬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가 이제 여기 갑자기 빨간불이 들어와서 마음이 급해졌는데 또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너무 얘네들 당연한 얘기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 들은 수도 있겠지만 보니까 한 분도 안 졸고 그죠? 잘 듣고 계셔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저희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